안녕하세요. 금천중학교 친구들. 선생님이랑 1년 동안 바로 지금 나오는 이 교과서의 이 과목 이름이 뭐냐 하면 정보죠, 정보. 정보를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할 거예요. 1년 동안. 선생님의 이름은 김소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가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정보 책 어때요? 좀 마음에 드나요? 좀 예쁜가? 자, 우리 여기 앞에 좀 그림 좀 한번 봅시다. 여기 여학생이랑 남학생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우노. 우노 보드를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저 여기 보니까 와이파이가 막 터지네. 와이파이. 지금 여러분들 와이파이를 잡아서 강의를 듣고 있나요? 아니면은 인터넷 선을 연결해서 듣고 있나요?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친구들이 블럭 코딩을 하고 있네요. 블럭 코딩. 우리도 블럭 코딩을 여러분이 학교에 나오면 선생님이랑 같이 했을 텐데 지금은 할 수가 없지. 컴퓨터실에서 이렇게 블럭 코딩을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또 뭐가 기억이 있나 뭐 이런 거는 이제 IoT인가? IoT? 이렇게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자, 우리 한번 정보책은 원교재사 겁니다. 한번 정보책을 나가 봅시다. 자, 등등등 넘겨보고 자, 제일 처음 단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조금 더 넘겨야 되나? 여기 단원이 이렇게 쭉 나와 있네. 그지? 우리는 단원을 처음부터 배울 건데 처음 차례를 보면은 정보문화 단원이 나오는데 정보문화에는 정보사회 2에 정보사회와 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윤리.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배우고 그렇게 하고 그때쯤이면 여러분이 아마 정보윤리 요걸 배울 때쯤이면은 아마 학교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죠. 지금 코로나가 언제까지 장기화가 될지 모르는데 자, 이렇게 내용을 한번 쭉 봐봅시다. 교과서를 보니까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그리고 넘어가니까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그래서 여기 프로그래밍에 바로 블록 코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컴퓨팅 시스템, 아까 나왔던 우노 있죠. 우노 같은 거 연결해서 아두이노,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거. 그런 실습들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를 한 장 넘겨봅시다. 자, 정보문화단원. 자, 오늘은 첫 시간 정보문화단원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모두 교과서를 넘겨보세요. 자, 정보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므로 각 구성원이 정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직업의 변화를 탐색해야 하며 공동체에서 지켜야 하는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인 정보윤리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정보사회의 가치와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탐구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며 정보윤리 및 정보보호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자, 이 단원에서 학습 목표는 정보사회에서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두 번째, 개인의 정보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이버 윤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이버 폭력,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하루에 SNS를 몇 시간이나 하나요? 1시간 이상 하나요? 선생님도 우리 반 학생들이랑 SNS를 좀 많이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굴은 못 보고 이 SNS에서 만났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사회에 들어가 봅시다. 정보사회.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10쪽 정보사회가 등장합니다. 정보사회. 정보사회. 자, 핵심 용어로 정보사회,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직업의 변화, 컴퓨팅, 사고력. 저기 만화가 나오는 4컷짜리. 장래희망 그리기 수업에 뭘 그려야 할까? 아직 결정 못했어? 난 벌써 정했어. 나는 운전을 좋아해서 택시 운전기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 옆에 뭐라 그래? 택시 운전기사? 그 직업은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 남학생이 뭐래? 그게 무슨 소리야? 인터넷에서 봤어.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큰 직업이래. 이유가 뭔데? 미래 사회가 되면 직업에 다양한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기에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까? 자, 여러분 지금 남학생은 택시 운전기사가 된다는데 너 그거 앞으로 사라질 수 있어? 여학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사회는 계속 변하고 있지.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여러분 옛날에는 있었지만 없어진 직업이 있잖아. 뭐 굴뚝 청소부. 옛날엔 굴뚝 청소부가 있었다는데 그게 지금은 없잖아. 굴뚝이 다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있는데 바로 내일이면 없어질 직업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거야.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빅데이터 분석가 뭐 이런 얘기가 앞으로 생길 직업이래. 빅데이터 분석가.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빅데이터 분석가 그게 무슨 직업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들아 지금은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데 정말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그런 게 자기가 전공을 했다고 그러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있지만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기술의 변함에 따라 새로 나타나는 직업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직업들이 한 5년, 10년 안에 많이 생길 수도 있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수업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잖아. 직업도 똑같은 거야. 지금은 있지만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무엇인가 새로 등장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자, 계속 사회가 변하면서 직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11쪽 봅시다. 11쪽 정보사회의 이해. 자, 정보사회의 이해. 자, 학습 목표. 정보사회의 특성과 정보기술의 발달이 개인의 삶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 수 있다. 개인의 삶과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나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을까? 자, 여러분은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자, 정보사회의 특성. 얘들아, 정보사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날과 같은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기초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정보사회의 구성원은 개인과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정보를 활발히 생산하고 생산된 정보를 활용한다. 이로 인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만약에 청주에 누가 어느 동네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 핸드폰으로다가 그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 조심하라고. 그죠? 이런 정보의 양도 물론 많겠지만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핸드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취득하잖아요.
또한 정보사회에서는 각 분야의 직업에서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제품의 생산에서 지식과 서비스의 생산으로 옮겨지고 있어 지적노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 지적노동이 중요하다.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거. 이처럼 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생활이 가능하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정부,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으며 이 때문에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되고 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자, 개인들은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뭔지 알지? 애플워치는 아닌 것 같고 개인용 스마트 기기, 가정용 사물 인터넷 기기, 웨어러블, SNS, 다양한 앱이나 소프트웨어 활동. 정부에서는 행정 업무의 행정 업무를 행정 업무 정보와 재난 안전 통신망, 공공 데이터, 디지털 민원센터, 원격 회의, 기상 예보. 자, 경제적으로 보면 빅데이터, 무인화 공장, 사람이 없는 거야. 기계가 지금 다 조립하고 있지. 스마트 페이, 돈 지불하는 게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렇게 화폐로 지불했는데 지금은 스마트 페이로 지불하지. 여러분도 쓰고 있나? 여러분 아직 미성년자라 쓸 수 없구나. 모바일 뱅킹, 엄마가 하는 거 봤을 거야. 핸드폰으로다가 홈쇼핑, 로봇, 인공지능 등 경제적으로도 막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달라지고 있지. 문화. 자, 이거 쓰고 있네. 증강현실, 가상현실, 컴퓨터 그래픽, 음악 작곡, 언어 번역, SNS, 인터넷 방송 등. 자, 개인의 삶도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도 변화하고 있고 경제도 변화하고 있고 문화도 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활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여러분들 ICT라고 적혀있는 정보기술이죠. 날개 정보기술 ICT 요거를 한번 읽어볼까? ICT 정보기술이 뭔지 정보통신기술이라고도 말하지. 컴퓨팅 시스템과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터넷, 스마트기기,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의 활용 등의 이에 해당함. 이런 것들을 다 정보통신기술, 정보기술 ICT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쪽 봅시다. 12쪽. 자, 12쪽에 보면 소프트웨어는 왜 중요할까? 자,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는 뭐를 소프트웨어라고 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앱이라는 거지,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다 소프트웨어고 뭐 한글, 엑셀 이런 것들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밑줄 가봅시다. 자, 소프트웨어는 왜 중요할까? 자, 밑줄 보세요.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도구인 컴퓨터는 기계 부분인 하드웨어와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다. 자, 이 하드웨어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계가 있어야지 그 사용할 수 있잖아. 거기에서 카톡을 딱 누르면 그 카톡은 소프트웨어지.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해야 할 계산 작업과 정보 처리를 맡는 것이 소프트웨어이며 소프트웨어를 수행하기 위한 기계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예를 들면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문서를 작성하며 음악을 듣고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며 쇼핑하고 책을 읽고 원하는 정보를 검색한다. 이처럼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 소프트웨어 때문인데
이렇게 컴퓨터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만능 기계라고도 불린다. 자, 영상통화 어플을 사용하고 있네. 영상통화와 소프트웨어. 자, 설계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드론을 지금 조정하고 있나 봐요. 기계 조종 소프트웨어. 자, 옆에 날개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설계 소프트웨어랑 기계 조종 소프트웨어. 요건 읽어보세요. 자,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전통적인 기계 산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운전자를 대신하여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컴퓨팅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별표 주세요. 컴퓨팅 시스템. 별표, 왕별표. 컴퓨팅 시스템의 왕별표. 자, 센서를 통하여 다양한 자료를 입력받아 컴퓨터를 처리하여 기계를 조종하는 장치. 이걸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자율주행차이지, 여러분들.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기계가 내가 그 목적지를 찍으면 거기까지 기계가 스스로 핸들을 돌리면서 운전하고 가는 거야. 자, 이러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각종 센서와 입력된 자료를 처리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사람보다 안전하게 운전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면 우리 생활과 산업 경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 정리하게 봅시다. 컴퓨터는 얘들아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컴퓨터는 무엇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 기계로 불린다? 뭐라고 쓰면 됩니까? 뭐라고 쓰면 됩니까? 소프트웨어지. 소프트웨어. 자, 2번. 컴퓨터는 기계 부분인 하드웨어와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자, 넘어가 봅시다. 13쪽. 자, 여러분 13쪽에는 여러 가지가 나타났네. 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같이 알아보기 학습 활동이 있네요. 생각 모으기 읽어봅시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번호키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집에 와서 번호키 누르고 집에 들어가지? 자,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전기밥솥에 밥을 짓고 계셨다. 민준이는 잠시 틈을 내어 친구와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고 음악을 들었다.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해야 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과학 시간에 배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다. 그동안에 아버지는 아버지가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하네. 아버지는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하시고 세탁기로 빨래를 하셨다. 어머니가 보시는 TV 뉴스에서는 자율주행차가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우리 집에는 로봇 청소기가 없는데 아버지가 로봇 청소기를 청소를 하고 계셨군. 자, 스스로 해보기 해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아래 분야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생각해보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요걸 생각해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사회 분야에서는 스포츠, 가정, 교육, 정부, 기업, 과학기술, 문화, 국방, 의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